네,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 지금 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한 1분 정도만, 네, 수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뵀는데 어제 뵌 것처럼 하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정말 빠르고, 그죠? 음, 그래서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고, 오늘 이제 웰리스 부분에, 오늘은 이제 제가 해드릴 강의가 더블엑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자료는 카talog을 중심으로 자료를 좀 많이 넣었고요. 우리가 이제 갖고 계시는 카talog이나 초이스가 굉장히 좋은 툴이죠. 학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툴이고, 그다음에 또 따로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는 자료들을 따로 만들거나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카탈로그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amei.co.kr이라는 웹사이트, 우리 아메이 앱에 들어가 보면 또 제품별로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렇게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고 제품 애용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자료를 찾아서 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이제 초이스 카다록과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쇼핑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뉴트라이트의 더블엑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식물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Y 뉴트라이트를 하면서 이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물 영양소라 하면 이제 이렇게 그죠? 5가지 파이토칼라이고 그 식물 영양소 안에 숨어 있는 영양소는 제가 확대를 해봤는데 2만 5천 가지 정도 되는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이 갈렌보고 박사님이 갖고 계셨고,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식물 영양소라고 해서, 예, 그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외에도 다른 유효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닌 2만 5천 가지나 되는 식물 영양소가 거기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식물 영양소를 제품 안에 꼭 이렇게 넣고 싶다는 철학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가 이제 카다록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식물 영양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예전에 학습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조금 하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유전자를 보호하는 식물 영양소를 우리 앞전에 우리가 좀 배웠는데 이거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간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흑인의 DNA를 갖고 있고 백인은 이제 피부가 하얀 걸 갖고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부는 첫 번째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좋고 이렇게 피부 결이 좋은 거 타고나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못하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유전자의 안에 보면 염색체라는 곳이 이렇게 있고 그 염색체 안에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피부 재생하거나 우리 몸에 이렇게 각 장기나 우리 몸이 필요한 세포 재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유전자의 DNA 지도를 보고 거기에 맞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피부가 안 좋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자, 그죠?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비염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이 비염이 어,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꼬여 있는 그 염색체 유전자를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그 비염이 있는 유전자를 읽어내거든요. 그게 아세틸레이션이에요.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아세틸레이션을 통해서 아세틸화라고 읽어도 되고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면서 이제 비염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죠. 발현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참 감사하게도 이 메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틸화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제 메틸레이션, 아스틸레이션 하니까 이제 조금 그죠? 네, 그 용어에는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메틸레이션을 쉬운 말로 이제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못세로 탁 잠그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약한 유전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염을 가진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메틸화라 그래가지고 이걸 자물쇠로 꽉 잠궈서 풀리지 않도록 팍 이렇게 잠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잘 관리하면. 그래서 그걸 후생유전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키도 아이들 키도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영양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어때요? 그 후천적으로 영양과 수면과 스트레스와 운동과 이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70%가 결국은 뒤쪽에 이렇게 어떤 관리를 잘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그게 이제 우리가 메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틸화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전적으로 내가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되지 않도록 자물쇠로 잘 잠그고 있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죠. 햇빛이라든지 가공식품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이 되는 즉 메티라가 풀리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메틸화하는 즉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이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메틸화를 어, 보호하는 게 식물 영양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G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G는 비스페놀 A의 극 환경 호르몬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G입니다. 그래서 왼쪽 노란 G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100%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환경에 의해서 한쪽은 정상적인 몸, 한쪽은 굉장히 부어 있는 몸, 비만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비스페놀 A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유전자가 변형된 몸이 나쁜 몸이 이렇게 뚱뚱해진 거대해진 이 질을 가지고 이렇게 메티라 영양요법을 한 거죠. 그랬더니 메티라 영양요법을 하지 않은 지는 후손들이 자손을 놓으니까 자손 마지막에 계속 노란색으로 그죠? 예, DNA가 변형된 형태로 살찐 노란 지가 태어났는데 이 지를 메티라 영양요법을 이용해서 회복해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는 정상적인 지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유전적으로 내가 약하지만 유전적으로 나쁜 걸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걸 메티라를 이용해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영양이 비타민 B, 비타민 B군의 2번, 6번, 12번과 그다음에 엽산과 아미노산과 오늘 중요한 식물 영양소라는 거죠. 그죠? 식물 영양소가 결국은 우리 유전자를 변형하는 즉 또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메티라 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피부가 좀 안 좋게 태어났다 하시더라도 비염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이상하게 남들보다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이 약한 것 같다고 하신다면 나머지 70%는 후생 유전학에 의해서 식물 영양소와 우리가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메티라가 아주 강하게 우리 안 좋은 유전자를 꽉 잡아준다. 자물쇠로 잡아준다. 그래서 뭐 그 메티라는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 그게 식물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식물 영양소가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물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이렇게 충분히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먹으면 유익균이 많이 생성되어서 유해균의 성장 억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익균이 이제 실은 뭘 만들어내죠? 뭔가 만들어내죠, 그죠? 그걸 우리가 단세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중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항생제를 복용하게 됐다. 1940년 이후 동물 사료에 저용량 항생제를 쓰니까 동물의 살을 찌우는 걸 발견하고 계속 사준 이후로부터 항생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가축에 항생제를 먹이는 이유는 그 질병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먹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항생제를 먹이니까 살이 찌더라. 살이 찐다는 건 고기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 실험은 지실험 4주의 음식량이 같아도 역시 항생제를 보니까 체지방량이 증가하더라. 그 이유는 이 항생제가 우리 몸에 있는 뭡니까? 그 몸의 좀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죠. 유익균들을 다 죽여버리면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단세지방산이 유익균에서 좋은 물질인 단세지방산이 나오다가 이제 적어집니다. 그럼 단세지방산이 적어지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이 염증은 체지방을 증가시키고 이 체지방은 다시 염증을 증가시켜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서 이제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익균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더블엑스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엑스는 이제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 비타민 14가지와 미네랄 10가지와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하게 식물 영양소를 넣어놨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넣은 이유는 식물 영양소가 25,000가지 영양소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 그죠? 네, 그래서 식물 영양소를 넣은 이유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비타민이 보면 비타민 A부터 B, 그다음에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판톤테산, 비타민 K, 비오틴 이런 비타민이 14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칼슘, 철, 요오드, 아연, 구리, 망간, 마그네슘, 크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내가 영양소를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이유는 그죠? 필요성은 그거죠. 우리 식습관에서 영양소를 이렇게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토양성 미네랄을 보면 그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앞에 봤던 뭐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천천히. 네. 네. 건강하려면 이렇게 우리 매 끼니마다 이 5가지 색깔, 5가지 색깔의 야채를 큰 얼굴만한 접시 한 접시에 가득 채워서 매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영양소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인 더블엑스를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보면 골든팩 2개, 비타민 2개, 2알, 그다음에 실버팩 2정, 미네랄 2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린팩이 2정이 있는데 그 2정이 이제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료는 아스로라 체리고 부원료로는 자몽, 강황, 마린골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엑스를 이렇게 실제로 이 영양소를 가지고 실제 야채와 과일을 쌓아 보니까 이렇게 더블엑스 한 통이 들어있는 양이 이 정도나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돈으로 다 일일이 다 사서 먹는다면 이 더블엑스의 가격과 가치는 엄청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좀 이제 집안에 사업이 조금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거죠. 경제적인 생활이. 그래서 쌀도 떨어져 가고 김치 하나로 이제 아이들 밥을 먹일 수밖에 없는 엄마였죠.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더블엑스를 먹이는 거예요. 살 돈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김치도 겨우 먹고 있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이상하다. 애들 쌀도 떨어져 가고 김치밖에 못 먹고 있는데 그 더 비싼 더블엑스를 사서 먹인다는 이야기를 했던 생각일 수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공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맞네. 이 아이들이 영양 결핍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괜찮으면, 이렇게 우리가 제철 과일이나 이렇게 나물이나 이런 거 반찬도 많이 해서 먹일 수 있는데, 엄마가 참 그분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먹게 되면, 그죠? 그걸 다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아이들 건강에서 채운다라는 거. 그게 저는 참 이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본다면. 예.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제로 우리가 그 영양소를 이렇게 먹는 게 좋은 이유는 그죠? 이 종합 비타민제가 영양소는 혼자 일하지 않죠. 그죠? 영양소는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소 한 개가 1회 일을 한다면 영양소 두 개는 3, 4 일을 하고 영양소 3은요, 10가지, 20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 서로 각자의 영양소가 이렇게 서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생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비타민 B1은 비타민 B2와 같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철의 흡수를 돕죠. Fe 철, 비타민 C가 이렇게 철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철의 흡수를 돕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가 어디 가셨나? 여기 계시네요. 그죠? 비타민 A는 또 비타민 D는 여기 계시네요. 서로 흡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E는 코큐텐과 항산화 역할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연은 비타민 A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이렇게 서로 간에 관련되어서 흡수를 돕거나 상생을 하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종합 비타민 형태로, 멀티 비타민 형태로 흡수하는 게 더 좋은데, 플러스 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WX는 식물 영양소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의 종류를 보면 이제 WX가 이렇게 그 완제품이 이렇게 케이스로 들어가 있는 완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는 다음에 이제 리필을 구매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스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리필을 구매해서 요거를 이렇게 안에다 채워 넣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0days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일 동안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보장된 형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취 대상자는 한국인들은 다라고 뭐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죠? 인스턴트 안 먹으신 분들 없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이나 바쁜 일상에 지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층도 있고, 활동량이 많아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청소년, 그다음에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써야 될 임산부와 수유부도 이렇게 더블 X를 이제 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베이스에다가 어, 이렇게 베이스에 깔아주는 영양소가 이 더블엑스라는 제품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기능성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은 이제 저희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텐데,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이렇게 눈에, 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제의 기본 베이스와 함께 비타민 A를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비타민 C를 추가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기능성이라고 해서 뭐 간이 안 좋은 밀크시슬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블 X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다른 제품들을 추가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트라이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 더블 X를 그 정기적으로 배송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스마트 오더를 이용하시면 이제 6개월 차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 차에는 제품을 무료로 증정받고, 18개월 차 제품 무료 증정, 24개월 차 제품 무료 증정이 있으니까 매달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WX가 어떻게 이렇게 좋길래, 물론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했고요. 제가 WX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어떤 타 제품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제가 WX의 이름의 유래를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로마자 숫자에 이 잡음이 좀 많나요? 지지직거리는? 빨리 말씀. 지금은 괜찮나요? 괜찮나요? 지금은? 네.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어폰을 제가 원래 쓰던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가 이어폰을 써서 그렇습니다. 이어폰 접촉이 죄송합니다. 지직거려가지고. 자, 로마 숫자 1부터 10까지 우리 아르비아 숫자인데, 이 숫자를 로마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1부터 10이 X거든요. X. 그래서 이 WX가 X를 두 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더블 X입니다. X. 그래서 이 가격이 20달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달러에 두 배는 X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20달러라 그래가지고 20달러에 판매되는 걸 이제 더블 X라고. 그래서 이 X는 로마자에 1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을 얘기하겠죠. X가 두 개니까. 이게 유래고요. 자,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포뮬러 업그레이드인데 한국인의 건강 공식을 이제 WX에 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인에 맞는 영양소인데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타사 제품들을 잘 찾아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원래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IT 쪽에 전문가였으니까 검색을 참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이제 다나와라든지 에누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 쇼핑 이런 데 보면 이제 각 제품별로 순위가 이렇게 막 매겨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그쪽은 이제 다른 시장입니다. 우리는 직접 판매하는 시장이고 거기는 이제 온라인 판매하는 시장이니까 저희하고 시장 자체가 달라서 뭐 저희께 몇 등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니까 다 영양소마다 한국은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Y 트레이트를 통해서 좀 차별화되는 걸 더 식물 영양소라든지 씨앗부터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어필하고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에너지 요구량인 야외 활동이 부족한 한국인들을 위해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를 강화하였고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몰리브덴을 새롭게 추가되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업그레이드에서 DNA라는 단어를 쓰는 그 이게 제일 포인트겠죠. 그죠? DNA 아까 식물 영양소가 DNA 메틸화를 강화시켜서 어, 유전자 그죠? 유전자의 DNA가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거. 이게 다른 영양제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업그레이드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뭐 이런 내용이 카talog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한국인에 맞는 그 파트너십을 위해서 그 이화 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남대학교 함께 이렇게 공동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연세대에서 한국인의 그 식습관을 매번 연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WX의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번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식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먹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어, 땅은 자꾸, 그 토양성 미네랄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의 식습관은 계속 바뀌죠.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오늘의 영양소는 그 비타민 A부터 뭐, 미네랄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체크하십니까? 안 하죠. 우리가 체크하는 건 칼로리죠, 칼로리. 그죠? 칼로리는 체크합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건 칼로리가 높겠다 하지만 영양소를 체크하지는 않죠. 그죠? 근데 우리 습관은 분명히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습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늘리고, 그죠? 결핍되는 영양소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충분히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줄이겠죠. 그죠? 그런 연구를 2019년까지 해서 총 4번의 리비전을 통해서 98년, 네, 그다음에 2004년 네.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토양에서 섭취할 수 없는 크롬, 셀레늄, 그다음에 마지막에 2019년 이지원하면서 몰리브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질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뭐 크롬, 셀레늄, 몰리브덴. 제가 그 셀레늄이 우리나라 토양에 많이 부족한 영양소, 한국인들이 많이 부족한 영양소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2019년까지 리비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요구량은. 그리고 다시 또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제의 WX의 경쟁자는 타사가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WX겠죠. 그래서 WX와 경쟁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저번 강의라 이번 강의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타사의 영양제를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 찾아보는 거 지금은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놀랍게도 우리 식물 농축물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좀 알만한 회사의 그 영양제에는 검증되지 않은 부원료인 식물 농축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음,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깜짝 놀라죠. 농축물이 들어가 있다. 농축물을 31개 넣었다. 그 땡땡 그 유명하신 그분이 올려놓은 영양소에는 이제 식물 농축물을 31가지를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 농축물이 그 20가지의 영양소가 19가지죠. 그죠? 그래서 농축물을 넣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축물은 얼마나 넣을 수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레몬을 넣을 수 있죠. 근데 레몬을 먹는 이유는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혹은 레몬이 갖고 있는 식물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제 레몬을 제품화시켜서 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농축물은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죠?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실제로 표기하려면 식물 영양소를 넣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 제품에는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농축물과 영양소는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그래서 까다로운 식물 영양소 그래서 식물 영축물의 종류나 양이 많다라는 건 식물 영양소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꼭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 안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핑거프린트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죠?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씨앗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를 자연에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더블엑스라는 제품에 분석을 해보니까 식물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케르세틴이 가장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지금 가장 높은 거 있죠. 여기 높은 게 케르세틴이거든요. 케르세틴은 그 항산화 영양소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 그 참 유행했던 게 양파즙 마시기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 양파 안에 케르세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행과 관련되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준 데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영양소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19개 식물 영양소를 확인했습니다. 케르세틴, 뭐, 커큐민, 뭐 이런. 커큐민은 이제 광항이죠. 그죠? 커큐민 같은 광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이거 뭐 시간 되시면 일일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다만은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항암제거든요. 항암 자연 성분이에요. 10대 항암. 네. 그래서 강황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인체 적용 실험까지 그죠. 그래서 제품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식물 영양소가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그래서 이제 혈중 활성산소의 감소, 유의적인 감소와 그다음에 DNA가 실제로 어, 이 손상이 되면 꼬리가 길어지는 게 이제 DNA 손상인데 이 꼬리가 이제 거의 짧아진 거죠. 대조군. 그래서 대조군과 아닌 거는 이제 플라시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위약, 가짜 데이터 안 해놨구나. 가짜 위약을 더블엑스와 똑같은 걸 먹은 사람과 실제 더블엑스를 먹는 사람이 실험 자체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의적인 감소가 나왔고 그다음에 DNA 복구 신호가 작동된다는 것을 측정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PCHK1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단백질이 실제로 이제 증가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논문으로만 통해서 DNA 유전자의 메틸화를 식물 영양소가 막아준다라는 걸 논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2014년도에 실제 그 조중동 막 열 몇 개의 신문에 DNA와 손상과 LDL 콜레스테롤 손상을 감소한다는 것이 약사공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문에 막 실려서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는 꼭 이렇게 WX를 드리는 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사공론은 약사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양약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라고 해서 이 학술지나 논문지 쪽도 이렇게 최고 등급이 등급 따라 또 이렇게 학술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트리언츠가 이제 영양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여기에 이제 2022
2022년 7월호에 논문, 표지 논문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다색 5개국에 진행된 6건의 임상 실험 결과가 분석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 분석이라 하는데 여러 연구를 모아서 메타 분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그래서 이런 게 WX가 이런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WX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유산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건강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이게 좀 어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호섭 대표님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박사학위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박사들한테 하는 강의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듣는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게 참 반복이 능숙을 낳는다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건강은요, 공부하실 때 노트를 여러 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적어놓고 저기 적어놓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암기 과목이니까 혹시 지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난 소비자인데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 깊이 있는 공부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노트를 꼭 한 권만 하십시오. 한 권만. 한 권에서 언제든지 내가 배웠던 걸 펴볼 수 있게. 카다로그 하셔도 되고 카다로그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적으셔도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 적어놓으면 뭐 없어요. 종이가 없어. 노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적기만 계속 적고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건강에 대한 정리가 좀 됐던 게 제가 그 뉴트리닥터라는 책 아시죠? 전정문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 저한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책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절대 따로 적지 마시고 노트 한 장에다가 한 권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적으시면 그게 모으면 자기 재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강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포인트 하나를 잡으십시오.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내가 꼭 기억하고 꼭 내가 챙기리라는. 오늘 했던 건 실은 WX의 가장 중요한 거 아직도 여전히 식물 영양소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 식물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실은 WX에 대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메티라라는 단어도 오늘 얘기가 되어졌었고, 그래서 DNA를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실제로 완제품에서도 식물 영양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인체, 우리가 먹고 난 뒤에도 이렇게 실제로 그 영양소가 작용을 해서 실제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는 게 실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공부 잘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개가 뭔지 오늘 한 개만 내가 제대로 알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만 딱 잡으시면 그게 쌓이면 한 개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자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사진, 이 사진이죠, 그죠? 이건 논문에 대한 사진인데 뚱뚱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꺼내가지고 이 정상적인 지한테 이식을 했더니 뚱뚱해져.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홀쭉한 사람들의 변을 꺼내가지고 쥐에다가 이식을 했더니 야 얘는 건강해져.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죠. 미생물이 결국은 사람을 뚱뚱하기도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홀쭉하게 하는구나라는 이 발견부터 시작한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약 2,20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뚱뚱하고 뚱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뭘까라고 했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미생물이 장 속에 굉장히 다양한 종이 살고 있으며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2,200억 원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DNA를 관리하는 거, 메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건강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연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의약품 같은 것들이 먹으면 이 미생물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생물들이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 기능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대사체를 만들고, 대사체는 이제 단세지방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이제 계속 한 개씩 나올 텐데 용어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꼭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죠. 처음에 용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사체에서 그게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죠? 대사체를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다음에 단세지방산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혈관을 타고 가서 우리 몸의 간이나 뇌나 심장이나 근육이나 체지방이나 그다음에 이게 췌장이죠. 그리고 콩팥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 미생물의 다양성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게 다양하게 미생물이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 현대인 미국인들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보니까 엉망이죠, 그죠? 몇 개 안 됩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앞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음,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반드시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림으로, 그림이 좀 뒤에 있는데요. 잠깐만요. 화면이 잘안 보입니까? 천천히. 예. 이게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막이죠, 사막. 그죠? 사막을 갖고 있는 몸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질병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예. 뭐 너무 비만하거나 아토피 비염천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죠?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생태계에 이렇게 이렇게 물 수중 생물이 이렇게 사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존 정글이든 이 정글처럼 이렇게 다양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결국은 다양한 종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유산균이란 말을 했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을 하기 전에는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습당량을 섭취했을 때 신체에 건강한 유익한 기능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탈로그에 보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주가, 즉 미생물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우리 몸의 세포는 30조 개지만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100조 개가 되니까 우리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미생물 중에 특별하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균주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그 에, 균주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는데 SCI급의 유익한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이 확인된 균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라라고 했는데, SCI는 이 과학 논문 저널 중 최고의 수준에 속하는 저널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널의 팩트가 높으며, 팩트가 사실이죠. 사실이 높으며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SCI 저널에 논문에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국립대학, 소위 말하는 뭐 S대나 이런 국립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SCI에 이렇게 논문에 게재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대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균주, 즉 유산균이, 이 종류의 유산균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예. 요거를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서 소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장, 장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 사이, 먹어서 속아서 소장과 대장과 사이가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위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장액도 있고, 쓸개즙도 나오죠. 소화 효소들이 막 나와서 이 장까지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할 때 1세대 유산균은 보면, 제가 1세대라는 얘기는 이건 누가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할 때 1세대 유산균은 이제 마시는 그냥 그죠? 요구르트였어요. 요구르트. 그래서 요구르트 1세대 유산균은 가면서 다 죽죠. 위산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1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을 때 요구르트를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먹을 때만 좋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한 마리가 살아가서 제 몸이 사막인데 그 사막에 씨를 한 개 뿌려가 나겠습니까? 그죠? 제 몸이 사막인데 미생물 생태계가. 그래서 이제 한 마리만. 그래서 이제 1세대는 이렇게 됐고, 이제 2세대가 되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살려서 보내자. 그래서 코팅을 한 거죠, 코팅. 그죠? 그래서 이중 코팅했다, 뭐 코팅을 해서 우주복을 입히고 뭐 비행선을 태워가 보내. 그리고 이제 먹이도 주자.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해서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를 같이 넣어가지고 태워서 보낸 거죠.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생존율이 코팅하지 않았을 때와 코팅했을 때 생존율이 보통 1%에서 코팅하게 되면 10%, 20%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생존율이 50%까지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세대 유산균이 오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1세대고 이게 2세대거든요. 이렇게 2세대들까지는 이렇게 코팅을 시켰는데 이렇게 10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살아난 놈이 있었다는 거죠. 코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이제 배양하자. 이 아들은 슈퍼맨이다, 슈퍼우먼이다. 그죠?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배양해서 낸 게 이제 3세대 유산균입니다. 3세대 유산균 이름에 H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 유산균이냐,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이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누가 이렇게 본사지 얘기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구분하려고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뒤에 숫자가 붙는 것도 균주가 프리미엄급 균주라고 해서 얘들은 이제 장까지 살아남죠. 그리고 얘들은 또 뭘 합니까? 장에서 부착력, 즉 장에 들어가서 그 사막인 곳에 씨를 뿌렸더니 야가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존해서 가서 사막까지 씨가 갔는데 씨가 뿌리를 못 내리고 꽃을 못 피우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착력이라고 해서 그 위에서 소장까지 가는 생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착력에서 이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식물이 자라는 거죠, 미생물처럼. 그래서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좋은 균을 고르는 방법인데, 제가 그 인터넷에 이게 좀 순위가 높아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운다고 지웠지만 뭐 노란색이라 보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예의상 지켰습니다. 예의를 이렇게 지웠어요. 이게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8,000원입니다. 8,000원. 와, 싸다. 맞죠? 엄청 싸죠. 그런데 여기에 원료명을 보면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름 뒤에 숫자가 없어. 맞죠? 그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도가 대장이 좋은데 비피덤 뒤에 숫자가 없어요. 그럼 이게 1세대, 2세대 유산균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학습하고 찾아보고 한 결과로는 이렇게 만든 1세대, 2세대 유산균, 3세대가 아닌 것들은 장애까지 살아남아 가는 율이 1%부터 10% 사이거든요. 이건 제가 챗GPT를 통해서 찾아봤고, 뭐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번에 자료는 만들지는 못했지만, 1%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HN017 있죠. 네, 3세대 유산균, 제가 말하는 유산균은 생존율을 이렇게 챗GPT한테 논문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제 진짜 머리형이죠. 그죠? 가격이 비교됩니다. 자, 그 10%까지 쳐주자. 그럼 8,000원이 10% 살아남잖아요. 근데 우리는 45,000원에 70%가 살아남죠. 7배죠, 7배. 그죠? 그럼 이건 우리 가격으로 치면 곱하기 7을 해야 돼. 56,000원입니다, 56,000원. 가격으로 친다면. 뭐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가성비죠, 가성비. 네.
어쨌든 생존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일단 싸다는 이유로는 뭐 합니다. 그죠? 네, 싸다는 이유로는 하지만 균주 자체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다른 자료도 물론 많기는 하지만 그런 자료를 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하기 힘들지만 다른 차들을 찾아보면 3세대 유산균은 맞아요. 분명히 그럼 SCI급의 프리미엄 균주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균주의 배합 있죠. 구성 몇 마리 몇 마리 넣었는지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밸런스 위딘 365를 보면 비피도박테리움 라티스 HN019가 50억 마리 들어가 있고 비피도박테리움 라티스 BL04가 21억 마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 그마다 이렇게 배합 균주의 배합을 아주 효과적으로 배합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숫자까지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 숫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될수록 이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락토는 소장에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유산균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 이 비피도박테리움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밸런스 윈디온 365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어, 락티스 NH019를 양을 좀 많이 넣자 해서 많이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사이트에 찾아가지고 또 뭐 오늘 그 제품들을 타사 제품들을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제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숫자가 정확하게 비율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균주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주의 배합도 어떤 균주를 몇 가지로 구성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이 몇 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장에서 살아나서 정착률까지 생각한다면 한 뭐 이렇게 최소한 50% 정도는 살아남는다면 그 50%가 다시 정착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장을 잠깐 이렇게 기분 좋게 물 주듯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자랄 정도의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싼 유산균만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우리가 밸런스 위드는 365 90호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품이 기본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이렇게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요. 그래서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맞춤형 유산균 6번을 먹고 있고 마이랩에 6번을 먹고 있고 그다음 얘는 따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잘 보관해 두다가 제가 혹시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신호가 오면 이걸 먹습니다. 그럼 이거 즉각적으로 좋아진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뉴트라이트에 엄선된 5가지 균주의 독점 포뮬러와 강화된 핵심 균주 3개, 장까지 살아남는 그다음 보장균 수가 83억. 제품 안에 있는 보장균 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넣은 거랑 보장균 수는 좀 다른 거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보호하는 소재 4중 안심 포장이 포장도 특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유산균인 W, 그래서 여성과 관련되는 그래서 여성의 그 우리가 그 장의 유산균도 많지만 여성의 질도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로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해줄 수 있는 구원료와 함께 여성 건강. 그다음에 이제 체지방과 관련되는 그 특허 유산균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독자적인 포뮬러로 이렇게 부원료도 넣어놨고요. 꼼꼼하게. 예. 그래서 이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의 유산균. 그리고 이제 그 전부 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 다 가루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루를 이렇게 먹으니까 가루가 먹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삼킬 수 있는 나이에는 이렇게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알로 정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팩 우리가 그 마이팩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그 각 영양소를 팩으로 이렇게 주문 제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유산균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 네. 가루가 먹기가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사막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 수중 생물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365 먹었는데 왜 변비가 생깁니까?
아, 나 W 유산균 먹었더니 설사가 막 나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체지방 빼려고 먹었더니 가스가 자꾸 나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분한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가 이 유산균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맞죠. 이렇게 사막에는 이렇게 선인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수국과 같은 생물을 넣어주면 다 죽죠, 그죠? 그리고 사막에다가 야자수를 넣으면 살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선인장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선인장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인장이 자라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 거기에 수국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글이 유명한 곳에 선인장을 넣는 건 그게 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산균의 발달은 4세대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 맞춤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사람마다 쌍둥이가 갖고 있는 DNA는 100% 유전자는 똑같지만 그 쌍둥이가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장 환경은 50%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꼭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는 4세대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4세대입니다. 그래서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질문하시는 분 가끔씩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마이크로바이옴 1번에는 유산균이 5개 있는데 왜 3에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환경이 이렇게 사막인데 여기에 동식물을 많이 심어서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딱 살아남을 수 있게 또 다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누구는 야자수 주고 누구는 선인장 준다고 뭘 하시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래서 6번까지 할 수 있고 피마스 기술을 이용해가 실제로 우리 장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낸 변을 검사해서 실제 어떤 개인 맞춤형 6번까지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유산균인지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중요하죠.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은 그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 그죠? 이게 잘 나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내 유익균이나 그다음에 장내 유해균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건강 지표를 하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균형, 그다음에 장내 유해균, 유익균 다양성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에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생물의 항목 중에 콜레스테롤과 관련되는 거, 성장과 관련되는 거, 체지방과 관련되는 거, 면역과 관련되는 거, 인지와 관련되는 그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설사, 변비, 복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피부 트러블, 근육 건강과 관련되는 14가지의 미생물들을 검사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은 이 미생물들이 없거나 이 생물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때는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없다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항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멋진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5가지 식단을 또 어떤 식단을 통해서 사막에다 선인장 잘 심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그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고 고단백 먹고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밀가루 먹고 짜장면 먹고 냉면 먹고 그 케이크 먹고 이렇게 하면 그 잘 심어놓은 사막에 선인장들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유산균과 그다음에 개인 맞춤 유산균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생활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항생제를 또 맞는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런 그 뭡니까? 그런 진짜 그 나쁜 걸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맞는 나한테 유익한 유산균을 계속 외부로부터 섭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인 WX와 그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했던 유산균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침마다 우리가 굿모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굿모닝을 지금 4월 달부터 꽤나 오래됐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굿모닝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죠? 저 너무 좋아졌거든요. 정말. 네. 제가 그 굿모닝을 해서 아침에 뭐 물 한 잔과 그다음에 유산균 저한테 맞는 6번 유산균 감사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니까 오전에
9시에 시작해서 12시 사이에 뭔가 군것질이나 믹스 커피 이런 게 땡기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식사를 하면 식곤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12시에 식사를 하고 식사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차에 타면 30분 정도 좀 자야 돼요. 그래서 늘 한 30분, 1 시간 자야 되는데 그 잠이 없어졌습니다. 잠을 자려도 10 분도 채 안 자고도 뭐 개운하게 깨고.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굿모닝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혹은 마이랩을 아직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이렇게 나도 체크하고 가족들도 체크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네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아침 굿모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